결혼 3년째, 김세연은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이런 게 어디 있어?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니. 우리 민수가 뭔 죄야? 세연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인 민정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언니, 혹시 몸에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엔 병원에서 다 검사해 주잖아요. 우리 오빠 시간만 버리게 하지 말고. 매일 반복되는 이런 말들에 세연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남편 민수는 그런 아내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주었죠. 세연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한번 정밀 검사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세연은 이미 혼자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의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해도 시댁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지 말라며 더욱 몰아세웠죠. 어느 날 세연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세연아, 당장 여기 와봐. 세연이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 손에는 피임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연의 침실 서랍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어요. 아, 이건 제가 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르겠어요. 세연은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3년 동안 우리를 속여온 거구나. 아이를 일부러 안 낳으려고 했던 거야. 민정도 거들었습니다. 아, 진짜 소름 돋는다. 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우리 집안을 우롱한 거네요.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들은 민수의 표정도 차갑게 변했어요. 세연아, 이게 정말이야? 내가 이런 약을 숨겨놨다고? 여보, 정말 아니야. 나는 이런 약 먹은 적 없어. 누군가 내 방에 몰래 둔 것 같아. 하지만 민수도 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집안에 이런 여자는 필요 없어. 세연은 울면서 애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와야 했어요. 추운 겨울밤 갈 곳 하나 없는 세연은 거리를 헤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죠. 누가 내 방에 그런 약을 뒀을까?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세연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3년 동안 정성껏 돌봤던 시댁, 사랑했던 남편,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세상에 내던져진 채로 말이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세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나온 세연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친구들에게는 결혼 후 소식을 끊었던 터라 연락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세연은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새벽까지 거리를 헤매던 세연은 결국 작은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아, 어지러워. 세연은 바닥에 쓰러졌고 모텔 사장이 발견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세연 앞에 의사가 서 있었어요. 환자분,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신 6주째시네요. 축하드려요. 세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이라니 그것도 6주나 되었다고 하니까요. 정말인가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요? 네, 확실합니다. 다만 지금 상태로는 조심하셔야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아기를 위해서라도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세연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생겼는데 정작 가족들은 모두 등을 돌린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아이는 내게 온 기적이야. 세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만은 꼭 지키겠다고 말이죠. 병원에서 나온 세연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보증금도 제대로 낼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와 함께할 보금자리였기에 소중했습니다.
며칠 후 세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서울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혹시라도 민수나 시댁에서 찾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박세연에서 이세연으로. 새로운 시작이야. 세연은 지방의 작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임신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죠. 아가야, 엄마가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일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세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육아책을 읽고 아이용품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세연은 진땀을 흘리며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으악,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나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어요. 쌍둥이입니다. 건강한 남자아이 둘이에요. 세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라니, 그것도 아들 둘을 낳았다니요. 시댁에서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말이죠. 하준이, 하빈이. 우리 이제 셋이구나. 세연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고 외로웠던 10개월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죠. 5년이 흘렀습니다. 세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과거에 나약했던 며느리가 아니라 두 아이를 책임지는 강인한 엄마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준아, 하빈아. 일어날 시간이야. 새벽 5시 세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을 깨우기 전에 먼저 도시락 가게 준비를 해야 했어요. 세연이 운영하는 엄마 손 도시락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하준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5살이지만 제법 의젓한 모습이었어요. 하빈이는 어디 있지? 또 이불 속에 숨었나? 세연이 웃으며 이불을 들춰보니 하빈이가 숨어서 웃고 있었습니다. 까꿍. 엄마, 나 여기 있었어. 우리 하빈이 정말 장꾸구나. 자, 이제 세수하고 밥 먹자. 세연은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도시락 가게 운영하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엄마, 우리 오늘 뭐 하고 놀까? 저녁에 공원에 가서 축구할까? 하준이가 축구 좋아하잖아. 와, 좋아. 하빈이도 같이 하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연은 이런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어요. 비록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도시락 가게에 도착한 세연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도시락 하나 주세요. 정말 맛있어서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세연의 도시락은 정말 유명했습니다.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찾아올 정도였어요. 비결은 정성이었습니다. 마치 가족을 위해 만드는 것처럼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사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혼자서 아이 둘 키우면서 이런 일까지 하시다니. 단골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세연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온 세연은 함께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하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어떤 일인데? 선생님이 우리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 나는 엄마 같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 세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닮고 싶어 한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하빈이는 뭐라고 했어? 나는 엄마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 엄마가 힘들 때 도와주는 거야. 세연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녁 시간 약속대로 공원에 나간 세 사람은 축구를 했습니다. 세연은 골키퍼를, 아이들은 공격수를 맡았어요. 엄마, 골인.
우와, 하준이 정말 잘한다. 하빈이도 해보자.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세연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아빠가 없어? 하빈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세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엄마가 아빠 역할도 함께 해줄게. 그래서 우리는 더 특별한 가족이야. 그럼 엄마가 우리 아빠이기도 해? 그렇지. 엄마는 너희들의 엄마이자 아빠야. 아이들은 세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연은 이런 순간들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비록 혼자였지만 아이들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세연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그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일상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에요. 유치원 선생님인 김미소가 아이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준이와 하빈이는 크레파스를 들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준아, 너는 어떤 회사에 가고 싶어? 옆자리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빈아, 너는? 하빈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빠 회사에 가고 싶어요. 삼촌 회사요 하며 대답하는데 형제는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교실 한쪽에서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뉴스에서 성공한 기업인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분은 민수 대표님입니다. 젊은 나이에 회사를 크게 키우신 분이죠. 화면에 나타난 민수의 모습을 본 하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빈아, 저 아저씨 봐. 어디? 아, 저 아저씨요? 두 형제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특히 눈매가 자신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준아, 저 아저씨. 우리랑 닮지 않았어? 진짜? 나도 그런 것 같아. 두 아이는 서로를 번갈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림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이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어요.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일까? 하빈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모르겠어. 엄마한테 물어볼까? 아니야.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 두 형제는 어린 나이지만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조용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림 시간이 끝난 후 하준이와 하빈이는 조용히 선생님께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아까 텔레비전에 나온 그 아저씨.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김미소 선생님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니? 저희도 그 회사에 견학 가고 싶어요. 하빈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말? 다른 회사들도 많은데 왜 하필 그 회사야? 그냥 뭔가 좋아 보여요. 하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어요. 단지 그 사람이 자신들과 닮았다는 느낌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럼 선생님이 알아볼게. 하지만 큰 회사라서 견학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선생님이 연락해 주시면 돼요. 아이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하준이와 하빈이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우리 아들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어디 아파? 세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하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생각?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 어디에 있어요? 하빈이의 질문에 세연은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 궁금해할 나이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왜 갑자기 아빠 이야기를 해?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어요. 우리만 없어서 궁금해졌어요. 세연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언제요? 그건 엄마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만날 날이 올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며칠 후 김미소 선생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준아, 하빈아, 너희가 원했던 그 회사에서 견학을 받아준대. 정말요? 언제 가요? 다음 주 금요일이야. 다른 친구들도 함께 갈 거야. 아이들은 너무 기뻐서 손뼉을 쳤습니다. 드디어 그 신비로운 아저씨를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선생님, 그 아저씨도 볼 수 있어요? 응, 그분이 직접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대. 하준이와 하빈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물론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두 형제는 잠자리에서도 내일의 견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빈아, 만약에 그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라면 어떨까? 모르겠어. 그런데 좀 떨려. 나도. 하지만 궁금해. 두 아이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견학 당일 아침 하준이와 하빈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설렘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엄마, 우리 오늘 정말 큰 회사 가는 거죠? 하빈이가 옷을 입으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들 정말 좋은 기회네. 열심히 보고 와. 세연은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 하준이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게 일이 있어서 못 가. 대신 선생님이 잘 데리고 다녀주실 거야. 유치원에 도착하자 다른 아이들도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큰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모두 줄을 서세요. 오늘은 정말 멋진 하루가 될 거예요. 김미소 선생님이 아이들을 인솔하며 버스에 태웠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큰 빌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목을 뒤로 젖히고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와, 정말 높다. 구름까지 닿을 것 같아. 로비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곳곳에 걸린 회사 소개 영상들이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이와 하빈이가 고개를 돌리자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아이들을 위한 홍보 촬영을 하던 중이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 예쁜 손님들이 오셨네요. 모두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일제히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아이들에게 다가오면서 한 명씩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준이와 하빈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들, 왜 이렇게 낯익지? 하준이와 하빈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눈매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하준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너희 이름이 뭐니? 저는 하준이고 이건 제 동생 하빈이에요. 민수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얼굴에서 세연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특히 미소 짓는 모습이 똑같았어요. 하준이, 하빈이. 너희 엄마 성함이 뭐니? 이세연이요. 하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세연. 박세연에서 성을 바꾼 거였을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희. 혹시 아빠가 누구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아빠가 없어요. 엄마만 있어요. 하준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연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빈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너희들. 혹시 아저씨가 아빠일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하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부터요. 하빈이도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아빠가,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아이들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촬영 중이던 카메라도 멈췄어요. 아저씨, 정말 우리 아빠예요? 하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 아니, 분명해. 너희는 아빠의 아들들이야. 민수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5년 동안 모르고 지냈던 자신의 아이들을요. 김미소 선생님도 상황을 파악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준아, 하빈아, 괜찮니? 네, 선생님. 우리 아빠를 찾았어요. 아이들은 기쁨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아빠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는 회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5년 동안 놓친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빈이가 순진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가서 사과드릴게.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가족을 되찾겠다고 말이죠.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본 아빠, 그리고 회사 견학이라는 기회를 통해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였어요.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준이와 하빈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신의 핏줄인 게 분명했습니다. 세연을 내쫓았을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것도 이제야 깨달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의 아이들이 어디선가 자라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지냈다니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세연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이세연으로 개명한 여성을 찾아주세요. 아마 5살 쌍둥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민수는 즉시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년 만에 세연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엄마 손 도시락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가게 문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세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고 강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도시락을 만드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어요. 민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 어? 세연이 고개를 들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였거든요. 세연아, 왜 여기 왔어요? 세연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났어. 하준이와 하빈이를. 세연은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용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우연히. 회사에 견학을 왔더라고.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 맞지? 세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 주르르 흘렀어요. 세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다가가려 하자 세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5년이나 지났는데요. 나도 몰랐어. 내가 임신한 줄도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요? 당신이 쫓아낸 아이들이에요. 당신이 믿지 않았던 그 여자가 낳은 아이들이라고요. 세연의 목소리에는 5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요. 당신 없이도 잘 자랐다고요. 세연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이들 아빠잖아. 늦었지만 책임지고 싶어. 책임요? 웃기지 마세요. 아이들이 배고플 때, 아플 때, 아빠를 그리워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유치원에서 돌아온 하준이와 하빈이가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어, 아빠. 아이들은 민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왜 여기 와 있어요? 엄마한테 인사하러 왔어. 민수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우리를 5년 동안 안 찾아왔어요? 하빈이의 순진한 질문에 세연과 민수는 모두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빠가 너희들이 있는 줄 몰랐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왜 몰랐어요? 그때 엄마와 아빠가 헤어져서.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저 아빠가 나타난 게 신기하고 기뻤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민수는 세연에게 간청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보고 싶어. 뭘 알아볼 게 있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아니야. 그때 일이 이상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약을 내 방에 뒀을 거야. 세연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왜 갑자기? 아이들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다고. 민수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알아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필요해. 지금까지 엄마 혼자서도 잘 키웠어요. 그날 밤 민수는 모텔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과거를 되짚어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 세연이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세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수는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형수님, 그때 일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정과 마주 앉은 민수는 차분히 물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일을 다시 들춰내려고 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민정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세연이가 낳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런 일이. 민정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이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연이가 그런 약을 숨겨둘 이유가 없거든요. 민수는 민정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빠, 그런 식으로 의심하지 마. 우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럼 그 약은 어떻게 세연이 방에 있었던 거죠? 그 약. 그 여자가 숨겨뒀겠지.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사립 탐정을 통해 더 자세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대표님,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탐정이 건넨 것은 약국 영수증이었습니다. 민정의 이름으로 구매한 피임약 영수증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찾았죠? 약국 사장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 씨가 며느리 몰래 사는 거라고 했다면서요.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민정이 세연을 모함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와 민정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수증을 내밀자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누나가 그 약을 사서 세연이 방에 넣은 거죠?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아, 이게 정말이야? 엄마, 나는. 민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세연이한테 그런 짓을 했죠?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현우가 너의 후계자가 되길 바랐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민정은 결국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의 아들 현우가 민수의 재산을 상속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벌인 일이었어요. 현우가 상속자가 되려면 오빠에게 아들이 없어야 했어. 그래서 그런 짓을 했어.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도 몰랐던 일이에요. 모든 게 누나 혼자 꾸민 거였으니까.
민수는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분노를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누나, 세연이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아세요? 5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다시 세연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들고서 말이죠. 세연아, 진실을 밝혀냈어. 영수증과 조사 결과를 보여주자 세연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민정 씨가 그런 짓을? 응.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너를 믿지 않은 것도 내쫓은 것도. 민수는 세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아이들 곁에 있고 싶어. 세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당신이 아이들 아빠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빠 역할을 안 했잖아요. 알아.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고 싶어. 늦었지만 진짜 아빠가 되고 싶다고. 그때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빠, 또 왔어요? 아이들은 민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랑 우리 같이 살 수 없어요? 하준이가 순진하게 물어봤습니다. 세연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생각해 볼게. 정말요? 아빠도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해요? 하빈이가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지. 아빠는 너희와 엄마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 민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민수를 다시 믿어도 될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세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아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약속할게.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민수의 눈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연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봐요. 아이들을 위해서. 드디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세연과 민수, 그리고 하준이와 하빈이는 이제 작은 전원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다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토요일 아침 하준이와 하빈이가 침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6살이 된 아이들은 더욱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들 벌써 일어났구나. 세연이 아이들을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오늘 약속했잖아요. 낚시 가기로. 하빈이가 민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래, 아빠가 기억하고 있어. 준비하고 가자. 민수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놓친 시간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주방에서는 세연이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한 도시락이었어요. 여보, 내가 도와줄게.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다가왔습니다. 요리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김밥 말기는 이제 제법 잘하네요. 세연이가 잘 가르쳐줬으니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함께 요리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우리도 도와줄게요. 아이들도 의자를 가져와서 함께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하준이는 계란말이 담고 하빈이는 과일 넣어줘. 네. 가족 넷이 함께 만든 도시락은 비록 모양은 엉성했지만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낚시터에 도착한 가족들은 각자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해보는 낚시에 신이 났어요. 아빠, 언제 물고기가 잡혀요? 기다려야 해. 낚시는 인내심이 중요하거든. 민수는 아이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쁘다며 시간을 내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뭔가 잡힌 것 같아요. 하빈이의 낚싯대가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끌어올려. 민수가 하빈이를 도와주자 작은 물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와, 내가 잡았어요.
우리 하빈이 대단하다. 세연도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빈이의 성공을 함께 기뻐했어요. 점심시간 네 사람은 돗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준이가 김밥을 한 입 크게 베어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도와주셨는걸? 맞아. 아빠도 요리 잘해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완벽해졌어요. 하빈이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설거지를, 세연은 요리를, 아이들은 식탁 정리를 맡았어요. 아빠, 내일은 뭐 하고 놀까요? 내일은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줄까? 정말요? 와!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세연과 민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가족이 살았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이겨냈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 같아요.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함께니까 행복해. 세연이 아이들의 이마에 뽀뽀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아들들. 아이들이 잠든 후 세연과 민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가 다시 함께 있으니까. 고마워, 세연아. 나를 다시 믿어줘서. 아이들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이미 많이 나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 하준이와 하빈이는 책가방을 메고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유치원에서 열심히 놀고 와. 세연과 민수가 함께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하며 대화했습니다. 오늘 가게 일은 어때? 괜찮아요.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훨씬 수월해졌어요. 민수는 세연의 도시락 가게 일도 함께 돕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세연과 민수, 하준이와 하빈이로 이루어진 네 식구의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5년의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가족. 이제는 진짜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 완벽해졌구나. 세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세연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세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아이들을 지켜냈고 강인한 엄마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하준이와 하빈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얻었습니다. 민수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변화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배웠어요. 운명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우연히 아빠를 만나게 된 것도 그로 인해 숨겨진 진실이 밝혀진 것도 모두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시간과 진심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연의 가족이 보여주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세연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하준이와 하빈이 같은 기적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이 얼마나 값진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여행이었습니다.